네, 오늘은요, 제가 이 조회수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뤄볼게요. 트레이딩으로서 아무리 많이 매매를 하더라도 발전이 없는 매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손실나는 매매라고 할게요. 안 좋은 매매와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10년 전이나 지금까지요, 시점 매매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매매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매매라고 할게요. 이 좋은 매매는요, 당연히 시장 주도주 매매겠죠? 근데 그 주도주 매매 하더라도 상따 매매가 있고요. 그쵸?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 매매가 있고요. 그쵸? 낙주 매매가 있겠죠. 뭐 여러가지 그 입법상으로는 주도주 매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따 잘하는 사람들 세부적인 자기만의 그런 관점이 있어요. 이 상따를 하는 기준이. 그리고 역시나 돌파 매매하는 사람,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눌림 매매하시는 분들도, 낙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요, 세부적인 게 다 있어요. 진짜로.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있는데요. 제가 이 매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 좋은 매매에 대해서도 이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발전이 없어요.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확실히 제가 박아두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번 본인이 안 하는 매매더라도 한번 보고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매매부터 다뤄볼게요. 쭉 내려가면서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도주 매매가. 뉴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물론 못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다 있겠지만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매매, 확실한 매매부터 설명드릴게요. 삼진, 에코프로 HN, 뉴스 슈팅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슈팅 나오잖아요. 그리고 늘림 매매 하는 거. 예를 들면 삼진이요, 오늘 이 돌파 국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이슈가 떴어요. 삼진 특징주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리고 오늘 주도 섹터 이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별 이슈로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통 뉴스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재료가 오늘 주도 섹터에 맞는지, 그리고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어떤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더라도 타점은요, 이렇게 돌파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요. 거래대금이 크다면. 이거는 근데 거래대금이 크지도 않긴 했어요. 거래대금이 크지도 않긴 했는데 소액으로 많이 들어갔다 치더라도요, 돌파 매매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겠네요. 보세요. 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엔 18억. 그러니까 돌파매 하더라도 특징주 이슈 나오고 나서 이 파동에서 어느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매매로. 근데 두 번 안 좋은 매매는 뭐냐면요,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따라주지도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눌림 매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눌림한다거나 이런 곳에서 눌림한다거나. 눌림은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거 박살납니다. 이거는 그래도 나중에 올라갔는데 이건 홀짝 매매예요. 뉴스 돌파 후에요, 추가적인 급등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면요,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조정 때 매수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박아둘게요. 이렇게 나중에 올랐지 않냐,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하냐고요. 거래대금도 안 따라주고 이렇게 단기 슈팅이 나오고 그런 종목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눌림매매 여기서 했다, 먹더라도 1, 2% 먹으려고 들어가요. 이건 돌파할 거라고, 최소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손익비가 맞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밀렸다, 여기서 추미한다, 본전 탈출하려고. 보세요. 여기서 떨어져 갖고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그쵸? 더 커질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반등 안 오면 그럼 물려버리거나 더 손실이 커진단 말이에요. 손익비도 안 좋고 확률도 낮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 눌림 매매는 절대 하지 않는 걸로 그거 박아두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뉴스 매매 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들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파는 할 수 있겠다. 이 기준을 두고, 자신만의 그 재료 보는 기준을 두고. 하지만 눌림은 하지 않습니다.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받고 재급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눌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뉴스 매매. 기본적으로 재료 매매, 당일 뉴스면 뜨고 급등하는 매매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안 터지다 터지는 이런 매매는 눌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삼진의 경우처럼 말했지만 오늘 에코프로 H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HN이 장중에 돌파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슈가 이게 나왔어요. 유증 600억 투입한다고 에코프로 HN에 이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렇게 봐봐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여기 이 맥점 구간에서 이슈 빨리 보고 캐치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돌파로는 크게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예,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터졌죠. 이건 인기주라고 했죠. 제가 실시간 종목수,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강의입니다. 잠깐 복습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걸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거래대금 상위에 뜨면은 뭐요?
거래대금이 크게 뜨고 그리고 또 실시간 인기 순위 상위에 뜨면요, 이거는요 뭐라고 했죠?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승하는 경우 전고점 돌파나 신고가 돌파 이런 종목들. 근데 그리고 아니면 이 실시간 종목으로만 뜨면은요 인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 에코프로 HN 당연히 실시간 상위 떴죠. 이렇게 재료 나오고 급등할 때요. 그러면은 이 재료의 강도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서 여기서 돌파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지만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 큰 돈으로 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이런 단발성 슈팅이 나오는. 그럼 보세요. 웬만하면 뉴스 매매는 권장하진 않지만 하더라도 맥점 돌파 23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VI 되고 시가갭 상승했습니다. 뉴스 매매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던져요. 여기서 빠르게 포착해서. 이것도 거의 10%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 돌파. 근데 이런 포착하고 바로 이렇게 손빠르게 돌파를 맥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이게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눌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이거는 당연히 눌림받고 올라갔지만 눌림하면 안 돼요.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도 이제 역시 보세요.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때 돌파 구간에서 빠르게 산 다음에 이 VI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게 눌림은 안 한댔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반등이 맞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꼭은 돌파하죠. 그것도 25억 이상입니다. 이 거래금이 이 30억이거든요. 이 검은색 캔들이 25억 이상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본봉 캔들이요. 보시면 25억 이상 터지면서 보세요. 이렇게 한 8% 올랐는데 여기서 뉴스 매매 하신 분들 있어요. 뉴스 매매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양봉 캔들 있죠. 이런 맥점 돌파 구간에서 많이 해요. 이런 돌파. 이해되시죠? 이런 돌파 구간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돌파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맥점 돌파봉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눌림은 안 한다. 그리고 이게 눌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면서 이렇게 이 양봉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 양봉 이거를요 추세 돌파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요. 이거를 돌파봉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리고 조정이 왔어요. 눌림 받죠. 여기 눌림 받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있죠. 이것도 돌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봉이에요. 근데 여기서 눌리고 나서 양봉으로 추세를 돌리잖아요. 이거를 추세 돌파봉. 왜냐면 돌파하기 직전 그런 추세를 살리는 봉이기 때문에 이걸 추세 돌파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 매매 간혹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돌파봉 매매를 많이 하는데 추세 돌파봉 매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 돌파봉 매매했을 때 역시 이 저가를 손절을 잡고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뉴스 매매 눌림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제가 급등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시면 여기 이런 뉴스 부각 급등 매매 눌림하는 거 아니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당일 주도주 매매 있잖아요. 주도주가 뭐랬죠? 예, 거래대금 상위에 뜨고 실시간 상위에 뜨는, 그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했죠. 오늘 STO 삔거가 그런 사례였는데, 이런 종목은요, 이제 돌파든 눌림이든 상따든 낙주든 기법에 따라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주도주 매매는요. 하지만 방금처럼 에코프로 HN 이런 것처럼요, 뉴스 돌파 매매는요, 1분 봉상 돌파봉, 추세 돌파봉. 이 매매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 추세 돌파봉, 그리고 추세 돌파봉, 그쵸? 이런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눌림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 눌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점 고항이 이제 지지가 된다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눌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추세 돌파나 방금처럼 돌파봉 매매나 이렇게 돌파봉 매매나요? 이런 매매만 하지 뉴스는요. 이런 눌림은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주도주 매매가 아닌, 그쵸? 뉴스 매매죠? 이 인기주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뉴스 매매는요, 눌림하면 크게 크게 얻어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많은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 복귀를 해보셨다는 분들은 다 동감할 거랍니다. 특히 뉴스 매매에서 이슈 부각하고요, 급등한 다음에 조정시 이렇게 눌림에서 접근하다가 본전가 탈출을 하다가 조금 눌림에서 처음에 접근했는데 이제 더 밀려요. 그리고 본전가 탈출 이런 거죠. 이렇게 가면요, 급등했어요. 여기 조정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뉴스 나오고 급등했는데 급하게 여기서 조정 나왔어요. 그때 이 조정 시 뭐 지지율 저항 보면서 막 여기서 눌림 접근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밀려. 그때 본전가 탈출하려고 여기서 손절하기 힘드니까 더 추매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손실이 엄청 커요. 이거 진짜 못할 때 큰 돈으로 하다가요, 이런 걸로 깡통 차는 사람 거의 뭐 계좌 반타작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이런 매매로 나와요. 이런 매매로 뉴스 매매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생각해갖고 더 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눌림 예측으로 접근하다가 반등 안 오는데 계속 추미하다가 더 떨어질 경우 이게 계좌에 정말 큰 손실을 냅니다. 이거는 매매를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돌파 매매 접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뉴스 돌파 매매 하신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H 돌파 봤죠? 이 사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런 돌파 맥점에서 들어간 다음에 돌파봉 시가를 손절을 잡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매매에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매매를 해봤는데, 보세요. 이 돌파봉 매매 못했어요. 솔직히 못 들어갔어요.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갖고 선뜻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조정받고요. 조정받고 두 번째 이렇게 N자형 돌파 나올 때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한 25억 이상씩 들어오더라고요. 꽤 크게 들어왔어요. 호가창도 빠르고. 그래서 돌파봉으로 접근한 거고요. 이 돌파봉으로 접근하고 바로 올라갔을 때 이제 손절가 여기로 바로 잡고 돌파봉 시가, 돌파봉 시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4% 금뜨겠을 때 던진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한다면요, 무조건 돌파봉에 아니면은 추세 돌파봉에서 접근하고, 손절은요 그 자기가 접근한 캔들의 그런 시가를 손절로 잡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게 여기서 접근했다면요, 여기 돌파봉 시가, 그리고 여기서 접근했다면 여기 돌파봉 시가, 여기서 접근했다면 여기 돌파봉 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돌파봉 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가에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딱 이렇게 N자형이 나오면요, 여기 돌파 이런 구간에서만 하는 게 좋아요. 굳이 이제 한다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큰 돈으로 하기도 좀 힘들고요. 이게 한번 시행착오가 많을 때 손절을 크게 하다 보면요, 이게 멘탈이 나가갖고 이게 연쇄적으로 뇌동매매를 일으켜서 큰 손실을 보게 하는 경우가 뉴스 매매가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 매매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한다면 이렇게 한다, 이걸로 좀 고수가 된 분도 있는데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도 섹터가 아닌 섹터에서 개별 종목이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단발적으로 크게 터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없다가 이슈 나오면서 크게 터지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기주 재료 매매, 재료 스캘핑 돌파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매매는 절대 눌림하지 않는다. 강조. 그쵸? 그리고 사실 이런 매매는요, 어떤 이제 기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 하향 추세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매매는요, 제가 이제 온 매매를 제가 이제 다 마스터했다기보단 다 알거든요. 이론적으로는요. 공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매매 방법을 배웠겠습니까? 그럼 여기 주봉을 보시면요, 보통 낙폭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낙폭 구간, 무손실 낙폭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간이 떨어지면요, 보통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요,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면 크게 반등이 와요. 이 노란색은 거의 대부분 탈피예요. 좋은 종목이라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 노란색 구간에서 이제 분할로 무손실 매매, 이제 손실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기다리더라도 수익 나는 매매를 지향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손실 저는 낙폭 매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노란 구간이 떨어졌을 때 이제 분할로 매수하다가요, 이런 구간이 있죠. 일봉상으로는 이게 엔벨로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로 사다가요. 특히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노란색, 여기도 닿네. 여기도 뭐 수익이 나왔겠지, 20%.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요 정도 나왔겠죠. 20% 정도. 근데 이제 여기라면요, 여기서 이제 무손실 매매로 들어갔다 쉽게 주봉이랑 같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반등하는데 여기 보세요. 몇 퍼센트 반등이냐면요, 거의 한 50% 반등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손실 매매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이 급반등 이렇게 나올 때 던지는 그런 매매입니다. 이슈 나오면서 급반등이 보통 나오거든요. 낙폭과대 구간에서도요. 그리고 또 역별이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이슈 내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슈 내고 급등하고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급등해서 이슈 나오고 급등할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이. 이거는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매도로 접근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로 급등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설명 다 드렸어요. 무손실 이 낙폭 구간, 이것도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약간 노란색 봤죠? 그런 구간에서 분할 접근한 사람들이 일봉으로요. 오늘같이 이슈 구간을 급반듯이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 사람들의 매도 관점이 그거예요. 이슈 부각하고 급반등, 옆별에서 급반등 나올 때 던지는 게 그게 매도 관점이에요. 그 기법은요.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돌파봉 매매, 혹시라도 이제 돌파봉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매수 돌파봉 시가를 손절로 잡는 걸 카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된다면요, 이거. 아까 자기가 접근하는 1분 봉상 접근하는 그런 캔들, 양봉 캔들, 돌파 양봉 캔들의 시가를 손절로 잡습니다. 저처럼 이제 스케이핑 접근 시 이제 재료를 빨리 파악하고요, 뉴스. 그 재료를 포착하는 노하우도 필요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뉴스 공부는, 뉴스 매매는 배울 건 진짜 많은데, 세부적으로 볼 것도 많은데, 그 시행착오가 처음에 너무 많아갖고 좀 어려운 매매예요. 그래서 대응 잘하는 스캐퍼들도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100리그 막 500리그 이런 데 출전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1000%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 매매 보면요, 그런 뉴스 매매도 소수 있었어요. 주도주 매매가 아니라 소액 이런 1억 리그 말고요, 막 500리그 100리그 이런 데서 큰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만약 1분 봉사 10억이 발생했으면요, 그거의 10분의 1 1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발생해야지 1천만원 정도, 한 100분의 1 정도 거래량이 들어가야죠. 그죠? 100명이 매수했다면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돼야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1분 봉사 100억이 났죠? 100억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 그럼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1억에서 한 3, 4억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매매는요. 왜냐면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1분봉. 1분봉에 만약에 뭐 1억이 들어왔다. 이런 종목에다가 1000만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1분봉에. 10명이 1000만원씩 샀다면 그 중에 하나예요. 한 명, 그러니까 일본봉상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100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1억이면 1천이 최대예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으려나? 예. 하여튼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건 주도주 매매라기보다는 당일 재료 스캘핑이에요. 뉴스 돌파.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거 어떤 강의하신 분은요, 뉴스 돌파 매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눌림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 뉴스 눌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매매 기법이. 근데 뉴스 돌파 기법은 있어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돌파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수급이 쏠릴 때 이렇게 들어가갖고 먹는 거지. 이런 눌림은 잘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뉴스 돌파봉 매매는 말 그대로 일정 거래대금이 유입되면, 이렇게 일정 거래대금이 25억이라고 하면 저 기준으로요, 1분 봉상. 그때 강한 상승가 나올 때 매점상 돌파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주도주 매매보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이게 또 적어놨는데, 보세요. 오늘 이제 LK 삼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뉴스 돌파봉 매매 사례 드렸잖아요. 에코프레이치는 돌파 추세봉 매매는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보시다가 여기 반등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추세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제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매매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LK삼양이 오전장에 이 이슈가 나왔는데, 이슈가 스포트라이트는 받지는 않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장중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디마크 고가 돌파잖아요. 제가 여기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이 파란색이랑 이 파란 점선이요.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끼가 상당해요. 지금 최근에 끼가 되게 좋거든요. 끼가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이슈 받을 때, 한번 이슈 받을 때 20%씩 막 급등 잘하는 끼가 있는 인기주였습니다. 인기주라는 인식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LK삼양이 한번 급등할 때, 이슈 받고 급등할 때 탄력 있게 잘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돌파 매매로 이제 놓쳤으니까, 방금처럼요, 이게는 추세 돌파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는 거 확인받고 이 돌파로 이렇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의미 있는 그런 디마크가 지지받고 나서요, 이게 추세 돌파봉 나왔잖아요. 이 돌파, 제 추세 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겠죠. 이게 돌파겠죠. 이게 돌파봉이겠죠. 전 추세 돌파봉으로 간 거예요. 추세 돌파봉. 그 전에 받고 다시 한번 급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이게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VI 관련된 홀딩하고, 이 종목의 끼가 좋아서 평소 때 끼가 좋아가지고 한 7% 정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0%까지 상승을 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승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뉴스 돌파봉, 뉴스 매매는요, 이 돌파봉 매매라든지 아니면 돌파 추세봉, 이렇게 돌릴 때, 그렇죠? 돌릴 때, 아까 이제 코프로 HN으로 보자면요, 요거겠죠? 요거 돌릴 때요.
그럴 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제 이후에 크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을 하자. 여긴 눌림이 맞긴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기 눌림 맞고 여기 눌림이 이렇게 오면서 한 4, 5% 정도, 4, 5% 정도 이렇게만 올라갔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는 눌림이 왔지만 보통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요, 바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처럼요, 중간에 이렇게 반동 오다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또 한 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돌파봉이나 돌파 추세봉으로 접근해서요, 그 시가 이타시, 자기가 이렇게 접근하는 캔들의 이런 시가 있잖아요. 이 캔들의 시가, 이 캔들의 시가, 아니면 여기 캔들의 시가, 이렇게 짧게 잡고 하는 매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주도주 매매가 아니라 이제 재료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근할 때 돌파봉이나 돌파 추세봉 매매만 하고, 이 눌림 예측 매매, 이제 음봉으로 깔리면서 이렇게 막 이 음봉으로 깔릴 때 있잖아요. 음봉으로 조정받을 때 이렇게 눌림을 예측해서 이전 막 뭐 저항이라든지 뭐 지지를 보고 이렇게 눌림을 예측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뉴스 강의 매매를요, 한 3명 정도 들어봤거든요. 뉴스 매매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3명 정도 들어봤는데 그 3명 다 눌림 매매는 안 했어요. 다 돌파 매매만 했지. 그 뉴스의 키워드라든지 그 뉴스의 그런 강도, 지속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하는 게 대부분 주고, 그럴 경우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수준으로 나왔을 때 차트 보면서 스캘핑으로 뉴스 돌파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눌림은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벌써 20분 지났네요. 진짜 설명할 거 아직 3분의 1도 안 했는데. 끊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한 30초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할게요. 1시간 걸리더라도. 보세요. 그럼 주도주 매매 시 잘못된 매매 사례 두 번째. 2등주 이하. 그러니까 1등주는요, 보통 오늘 보안으로 따져볼게요. 좀 뒤에 따도 계속 설명드릴 건데요. 보안 1등주가 센즈랩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이제 딥페이크 보안 2등주가 이제 모니터 랩으로 볼게요, 제가. 그러면은요, 센즈랩이 1등이 확실한데 2등은 기준이 조금 2등주 후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모니터 랩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제가 센즈랩을요, 보세요. 일봉상 N자형 돌파 구간이잖아요. 그쵸? 일봉상 N자형 돌파 구간. 모니터 랩도 마찬가지 일봉상 N자형 돌파 구간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밑에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적었던 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올렸던 건데, 보세요. 센즈랩은요, 이제 대장주를 판단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대금과 탄력, 그쵸? 탄력은 12% 상승했죠. 그리고 222억이 나왔습니다. 이때요. 오전장 초반에. 여기 초반에요. 여기서 22억이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초반에. 그때 제가 포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등은 보세요. 3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력도도 센즈랩이 좋죠?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거래대금도 지금 좋죠? 두 개 다 이게 확실히 1등이잖아요. 탄력도 더 좋지, 거래대금도 더 크게 나오지. 그리고 차트도 더 좋아요. 차트는 뭐 보세요, 전고점 돌파잖아요. 이게 N자형 돌파 구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니터링은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막혔어요. 이해되시죠? 이날은 이게 1등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모니터랩이 1등 한 적도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같이 비교해보면 1등 한 적도 있긴 한데, 오늘은요, 센즈랩이 다시 1등 했다고요. 이 전고점도 돌파하고, 이건 전고점이 아직 돌파 못하는 그 매물대 갇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등이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시면 상승률 보세요. 1등이 7% 정도 상승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때 2등은 어때요? 2등은 3% 상승했잖아요. 1등이 추가 급등도 잘 나옵니다. 거래대금도 더 크게 나오죠. 훨씬 더 거래대금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건 36억에서 겨우 170인데 이건 200에서 거의 900억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탄력도 둘 다 기준으로 보더라도 1등은 당연히 센즈랩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차트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럴 경우에 차트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니터 랩은 어때요? 좀 이렇게 약했습니다. 이제 거래대금도 보세요. 20억 이상 안 터져. 1분 보상 보세요. 1분 보상 얼마씩 터져요, 지금. 50억 이상씩 터지잖아. 여기 100억 이상이거든요. VI 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막 50억 100억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50억 100억 터지면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는요, 매매를 하더라도 1등주에서 돌파든 눌림이든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장이요. 거래대금 일정 정도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2등주가요, 거래대금 일정 정도 나오더라도 역시 눌림은요, 눌림만 얘기하는 거예요. 2등주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역시 눌림은요, 눌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등주는 1등주가 이렇게 가죠?
그럼 2등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 겁니다. 약간 더 약하게. 그쵸? 근데 1등주 눌림 놓쳤다고 2등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1등주가 이렇게 돌파하고 갈 때 돌파를 하지 2등주 여기서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등주는 눌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또 짝짓기 매매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2등주를 매매하는 경우 딱 이제 한 가지 케이스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가지 케이스 뭐냐면요. 1등주가 강력하게 상한가에 안착했어요. 빠르게. 이제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바로 상한가 안착하고 매수 자리하고 엄청 몇백만 주 깔아놨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때 2등주는요 강하게 후속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돌파 매매자라면. 그럴 경우 1등주를 사기가 어려웠을 때 2등주를 할 때 돌파 슈팅으로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2등주를 매매하더라도 돌파를 노리는 거잖아요. 눌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설명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써놨던 건요, 깨지더라도 1등주에서 깨져요. 그래야 늘어요 실력이. 1등주 매매를 많이 해봐야지. 그래야 손익비가 좋다는 걸 느끼고 손실도 크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1등주에서 기법을 적용해요. 이제 제가 한 기법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걸 접근했는데 여기 보세요. 디마크 고가 돌파. 제가 센즈랩 이슈는 오전장에 체크를 해놨어요. 보안이 강할 수 있겠다. 내일 좀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장전부터 막 이슈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스포트라이트 그 뉴스 기사예요. 그래서 딥페이크 보안 관련된 주식들을 쫙 나열을 한 다음에 오전장 예상 체결량이랑 그리고 오전장 튀는 속도를 보고 튀는 강도와 속도 그리고 호가 창의 흐름을 보고요. 뭉탱이 돈 그런 흐름들 있잖아요. 바로 돌파로 공략했습니다. 1등주는 공격적으로 돌파로 공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나? 예, 그 정도 빠르게 나와갖고 제가 이제 보시면 센즈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그냥 오늘 설명한 거 많은데 그냥 중요한 내용들 다 다룰 테니까 보세요. 한 62억 정도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이 62억 정도 발생하고 이제 여기서 돌파. 디마크 고가 오전장에는 강한 파동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양봉이 몇이에요? 4%짜리잖아요. 그래서 한 4%에 1차 매도를 하고 VI 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3, 4% 상승했을 때 7% 매도했구나.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주는요, 하더라도 보세요. 이제 전 여기 보세요. 눌림을 하든지 1등주 N자형 돌파잖아요. 이것도 N자형 돌파고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요. 1등주는요, 이 돌파해도 되고요. 눌림이 예측해도 되고요. 이 N자형 2돌파도 해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경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리고 길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파동론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3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걸 1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소파동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대파동 안에도 소파 3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소파동이라고 볼게요. 예, 이걸 소파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조정파동 안에서도 3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3파로 보는 겁니다. 1파, 2파, 3파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요. 1파, 3파. 그리고 나서 이거를 1파로 보는 거예요. 대파 1파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 조정 받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올 것 같아갖고 여기서 돌파봉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손절이 1%, 2%, 한 1.1%, 5% 정도도 안 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눌림 매매 관점은 나중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손절을 처분한 다음에요. 이렇게 일단 손절을 했어요.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소파 3파에서 접근한 거죠. 이겁니다. 이거. 저는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전가에 매도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냥 안 갔을 때 희망 버렸어요. 요거는 그래서 의미 없는 매매. 요거는 한 1, 2% 손절. 그리고 여기서는 한 7%. 여기서는 잠깐 들어갔다가 이 음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수익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구간인데 깨지더라도 이런 1등주에서 깨지라고요. 기법을 적용해서 자신이 아는 기법을 적용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센즈랩 오전장 돌파봉 매매. 여기 돌파봉 매매. 여기서 캔들 나올 때 의미 있는 맥점 구간. 이 맥점 돌파 그쵸? 돌파봉 매매로 접근했고 매매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이제 제가 이제 돌파봉 매매 손절된 사례인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된 거 그쵸? 이제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손절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등주를 매매하다 보면 보세요. 이절은 50% 내외를 보시는데 손절은 2% 이내로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1푼도 이제 1등주 매매 확률도 좋지만 손익비 역시 크게 나와요. 매매를 많이 하다 보고 그리고 계좌가 우상향 되다 보면 이걸 더 확실히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거래대금으로 보나 탄력도로 보나 차트로 보나 그렇죠? 다 1등주가 센지랩이라는 게 확실한데 굳이 2등주를 매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1등주가 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 그리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인기주 매매 시 잘못된 매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기주 매매라고 했어요. 인기주는 뭐랬죠? 아까 실시간 상위 나오는 거, 실시간 종목 순위 상위. 거기는 인기주들이 많이 뜨잖아요, 보통. 보세요. 거래대금이 없는 2등주 이하 눌림 지지 매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이슈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장전에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주식들이 섹터마다 있거든요. 방금 제가 이제 올라간 거는 두 개의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뭐 구리 전선 에너지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오전장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포착은 당연히 했죠. 장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하진 않았어요. 보세요. 왜냐면은 상한가 갔을 때도 가장 큰 거래대금이 10억이에요. 한번 차트로 보는 게 직접 낫겠다. 헝성 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주도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도주는 제가 이제 거래대금도 크게 빵빵 터지는 종목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거래대금 상이요. 근데 인기순위 상위만 나왔던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거래대금이 크지가 않아요. 다 매물대 도파고 상한가를 치긴 했어요. 보세요.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 중국 관련된 주식 보셔요. 여기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관련주 헝성그룹 상한가 나왔죠. 장중에 현재 리트 이게 다 중국 관련된 주식입니다. 이것들이 막 급등을 했지만 매매를 못했던 이유는요. 보세요. 이게 10억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전장에 돌파할 땐 4억밖에 안 돼요. 제가 1분봉상 20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치면요. 그러면 제가 그 1분봉상 20억이 나오면요. 그거 10분의 1? 100분의 1.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억 나왔으면 100분의 1, 2천. 근데 얼마예요? 4억? 그럼 400만 원 정도로 혼자서 가능하겠다. 이게 1천 이상으로도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10억으로 상한가를 쳤잖아요. 10억으로. 이제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막 몇 억대로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 단기 매매를 한 10억대, 20억대로도 매매를 해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경험해봤겠죠. 과거에 뭐 20억대로 매매해서 마이너스 3, 4억 정도 손절한 적도 있어요. 근데 손절을 했던 것 중에 크게 기억나는 게 하나가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10억 정도 났잖아요. 여기가 보시면. 근데 제가 예전에 상따를 좀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상한가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제가 막 몇 억씩 따라 붙었거든요. 진짜 내가 따라 붙으니까 막 다시 급락시키고 내가 던지니까 다시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나중에 복귀해 보니까요. 거래대금이 크게 안 나온 종목들이 이런 거. 만약에 누가요. 오늘 개인이 이거를 여기 상따 했을 때요. 한 2, 3억 들어갔다. 그럼 이거 바로 급락시켰어요. 왜냐면 세력들이 알거든요. 이렇게 거래대금 조금 나오는 종목은요. 개인이라든지 누군가가요. 큰 돈으로 들어오죠. 그 새끼 안 데리고 갑니다. 그 새끼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 사람 안 데리고 가. 쉽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거래대금 조금 주는 조금밖에 안 터지면서 일본봉사 이렇게 상한가 하는 종목들은요. 누군가가 크게 돈이 들어오면 지네들이 인지할 정도의 수준까지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지네들 돈 말고. 그럼 바로 급락시켜요. 그거를 내가 매매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안 그래요. 진짜 크게 들어갈 때만 그렇게 급락시켜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따는요. 권장 안 합니다. 눈치채요. 이게 상한가 같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한 2, 3억 정도 들어갔다 칠게. 그냥 2억 정도 들어갔다 칠게. 2, 3억 이거 상한가 풀렸어요. 냅다 던졌고요. 그리고 손절하면 다시 상한가 갔겠죠. 그런 식으로 이 거래대금이 안 따라주는 거는 조막손 새끼들이라고 할게요. 조막손들이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이제 지네들 돈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요 급락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이 없는 1등주 상한가라든지 이런 1등주 매매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에 1등주가 상한가 갔어요. 근데 2등주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좀 좋은 종목이야. 거래대금이 커요. 그러면 2등주 할 수 있어요. 1등주 이 탄력도로 따지면 1등주가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2등주가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 좀 상승세가 보인다.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2등주도 컬러레이였는데 보시면 6억대 단위로 이렇게 상한가를 보냅니다. 이거 하겠나요? 컬러레이 겨우 6억밖에 안 돼요. 이제 후속으로 1등, 2등 이제 상한가 간 겁니다. 이 보세요. 이게 상한가 12억으로 가고요. 이제 후속으로 이제 2등이 이제 상한가를 또 갔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다 무너졌지만 특히 거래대금 없는 종목이 이렇게 무너질 경우는요, 진짜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3등이요. 3등도 보면 6억대밖에 안 돼요. 근데 1등, 2등도 안 하는데 이제 3등 같은 거 해도 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1등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어서 안 하는데 2등, 3등 거래대금도 더 적고 탄력도도 더 적은 이런 것들을 특히 눌림을 건드려야겠습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장중에 이렇게 포착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보세요. 거래대금 일정 정도 나오지 않고 그동안 1등주가 상을 쳤어요. 이슈가 좋게 나와서 쳤다 칠게요. 그러면 1등주도 거래대금이 작아서 안 하는데 2, 3등주, 거기보다 더 탄력도도 떨어지고 거래대금이 작은 2, 3등주를 눌림 매매 한다고요? 눌림 하면 안 되죠. 눌림 조건 많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눌림 매매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확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추매 하다가 보세요. 눌림 하다가 물론 이렇게 수익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추매 떨어질 때마다 추매 하다가 여기서 예를 들면 눌림했어요.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하향으로 갑니다. 이거 계좌 박살납니다. 눌림 타점 잘 잡아갖고 본전권 겨우 탈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보통은 그렇게 잘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전 탈출하려고 눌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 3등주 이렇게 눌림 매매셔. 이제 이렇게 눌림 매매 했다 칠게요. 여기서 눌림 받을 거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떨어진다. 바로 손절해도 모자를 파네. 여기서 추매까지 한다? 그러면요, 추매 하다가 계좌 박살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경험했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지 말아요, 매매.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섹터 2, 3등주 종목 후속주들을 눌림에 하다는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주가 강하게 상칠 때, 이럴 때는 이제 소액으로라면 1등주 상따도 할 수 있겠지만 거래대금 작은 홍천 같은 것들 2등주 매매하는 경우는요 가끔 있어요. 이제 밑에서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K옥션이라고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이제 짝짓기 매매하시는 분들 짝꿍 매매라고 하거든요. 1, 2등주 짝꿍 매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럴 때 이제 2등주 매매, 짝꿍 매매로 2등 매매 하시는 분들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고수들은요 2등주 눌림도 거의 하지 않아요. 2등주 눌림하라고 하시는 분들 고수 중에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짝꿍 매매는 예외인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등주 크리스탈 뭐 신소재 방금 이런 3등주 한다? 진짜 그냥 돈을 시장에 버리는 매매입니다. 이런 매매 한다면 크리스탈 매매 이딴 거 하면은 돈을 그냥 시장에 버리는 매매입니다. 겨우 본전으로 탈출했다 치더라도요 이런 매매해서 탈출한 게 결코 좋은 매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버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 지금 안 좋은 눌림 매매 지금 설명드리고 있네요. 계속. 그리고 주도주에서 잘못된 매매 사례. 1등 교체 시는 후속 짝꿍 매매 시 눌림 매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STO가 강했어요. 또 STO. 이거는 제가 수많은 복귀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잘못된 매매, 좋은 매매라는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거의 이거는 맞는 매매예요. 이거는 고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매매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맞는 매매, 안 맞는 매매는 거의 고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도주에서 잘못된 매매. 예를 들면 오늘 삔거가 오전장 STO 1등주였거든요. 이것도 정고점 돌파죠. 최근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강의 찍었잖아요. 강의 찍을 때 여기 눌림이라고. 1등주 눌림은 일봉상 이런 데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런 분들 일봉 매매에서 이렇게 조정 매매로 들어가는 거. 이게 1등주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이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2차 돌파 생각하고 이런 데서 분할로 접근한다면 이게 올라갈 때 던지는 게 수익 매매거든요.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죠. 근데 이제 당일 주도주 매매 할 때는요. 이게 1등주가 오늘도 1등주였어요. 오전장에. 그래서 이런 매매 할 때는요, 1등줄은요, 돌파든 눌림이든 상따든 뭐 다 가능하겠죠? 낙주든 뭐요. 근데 이제 낙주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사례가 좀 있어서 제가 이걸로 설명드린 겁니다. 보세요. 이게 1등주였어요. 삔거가요. 그래서 이제 지지 저항으로 이제 이런 당일 시장 주도 섹터,
주도주라면 주도주 특히 1등이라면요 그 종목으로는요 돌파 눌림 할 때요 차트를 보고 해도 돼요. 차트를 어느 정도 참고하고 하는 게 맞아요. 잘 맞고. 왜냐면 주도주 유동성이 풍부한요 시장 주도주는요 지지와 저항이 잘 맞기 때문이에요. 특히 1등주라면요 1등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장중에 K옥션이 1등주로 교체됐어요. 그 근거는요 보시면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1등주로 이제 오전장에 이제 매매를 보세요. 이렇게 1등주 보세요. 삔거였잖아요. 압도적으로 삔거가 보세요. 거래대금 탄력도 좋죠. 거래대금 크죠. 그럼 1등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K옥션이었어요. 7% 8% 정도 급등했고 한 140억 거래대금 작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요 삔거가 1등이라는 게 오전쯤 확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쯤 이제 후속으로 보면요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22%까지 급등 27%까지 아마 급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K옥션도 한 3% 정도 급등하는 이런 1등주와 2등주의 그런 후속 탄력을 보면은 역시 2등주가 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등주가 더 추가적인 급등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1등을 삔거로 봤죠. 그래서 돌파매매 삔거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시장 주도주 1등 돌파매매 접근은요 이렇게 했어요. 삔거 이 돌파봉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N자형 돌파라고 할 때요 아까 말했죠. 이 N자형 돌파할 때 1등주라면 여기 돌파봉. 그러니까 여러 데 돌파봉 매매가 가능했을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 돌파봉. 이제 삔거가 그런 구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돌파봉 매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삔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삔거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 돌파 매매 1등주는 돌파도 접근하잖아요. 이 돌파봉 매매했을 때 이 돌파봉의 시가를 손절로 잡았다면요. 그쵸? 어디서 접근했더라도 이제 손절이 안 나왔어요. 특히 1등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제가 1등주를 하는 거예요. 돌파 보면. 그리고 나중에 눌림을 했어요. 여기서 1등주로 돌파로 이렇게 수익을 낸 다음에 이렇게 수익을 잘 냈어요. 한 2, 3% 3, 4번 정도 내다가 여기서 이제 안 할까 했는데, 왜냐면 이 디마크 고가 저항에 밀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향으로 갈 수 있거든 판단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강력하게요. 그래서 이 디마크 고가는 이제 돌파는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한 번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디마크 고가 여기서 일단 돌파봉 매매하고 나서 수익 내고요. 밑에서 보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 디마크 고가를 돌파한 이 캔들 있잖아요. 이 캔들을 중심으로 됐죠. 이 중심이요. 또 디마크 고가랑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지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디마크 고가 지지. 보세요. 돌파봉 매매 수익 냈죠. 또 돌파봉 매매 여기서 시가 이탈시 무조건 손절이에요. 시가 이탈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한 3% 디마크 고가 저항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 안 하려고 했죠. 왜냐면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매수하고 다시 급등할 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하려고 했어요. 여기 돌파 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돌파 이부터 이격이 커서. 그치, 이게 커서 안 하려고 했는데 눌림이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쵸? 지지와 저항을 이제 본 거, 이 돌파 캔들에요. 중심봉을 대보니까 이거랑 또 디마크 고가랑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심봉, 그리고 디마크 고가, 그리고 저항이 지지가는 저지반 올리, 이 세 가지의 지지 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오전장 고가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해고 한 2, 3%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1등주 매매는요, 방금처럼 이 삔거잖아요. 그쵸? 삔거 1등주 매매는 돌파든, 지지 눌림 예측이든, 여기 눌림 예측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합니다. 방금 디마크 고가라든지 캔들 중심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선이 여기 이 구간에서는 이런 지지선들을 확인하고, 자기만의 보는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지선들의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갖고 다중 지지, 여러 가지 지지선들이 겹칠 때 이제 눌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눌림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나서 여기 돌파할 때 이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이 막힐 거라고 판단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갔는데 크게, 그래서 여기서 던진 겁니다. 이게 한 3%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삔거와 K옥션이 이렇게 1등, 2등, 여기까지 1등, 2등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등주 매매는요, 종목 자체가 기준이 돼요. 종목 자체가 기준이 돼요. 다른 거를 이제 기준으로 두고 매매할 게 많이 없어요. 보통 마지막에는 제가 흥고소규를 보여드리면서 다른 거를 보고 기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1등주 자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지지선을 이탈로 손절가를 잡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접었을 때 합리적인 이탈가는 뭐예요? 돌파봉 시가, 그걸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이 돌파봉 이 캔들 있잖아요. 이거 시가 이탈하면 던지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눌림 접근해서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 캔들의 그런 시가, 기준 캔들의 시가, 돌파 접근할 때 이제 눌림으로 접근할 때 자신만의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1차 돌파봉이랑요, 이건 시가, 또 여기 돌파봉, 여기 시가, 그리고 추세 돌파 같은 경우는요, 얘 눌림 받고 추세 돌파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서 캔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근했으면 보통 이 저가로 잡았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세요. 1등주 매매는요, 이 종목 자체만 흐름을 보고요, 차트를 봐야 돼요. 왜냐면 차트가 1등주는 잘 맞는다고 그랬죠. 시장 주도주,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 터지고 실시간 인기수에 나오는 게 이게 주도주라고 했죠. 이런 주도주가 해당 당일 주도 섹터가 될 때, 그게 또 1등주가 될 때, 그렇죠? 합리적인 지지선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 저항을 보고. 그리고 나서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자신만의 그 손절가, 제가 기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손절가 잡고 그것이 이탈하면은 그냥 매도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트를 보고 1등주는 차트를 보고 지지선 이탈 시 손절로 잡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예요? 삔 거가 아니고, 보시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손절 되는 거. 예, 여기 센지랩. 이건 차트를 보고 여기서 제가 이 돌파봉 시가 떨어지면은 손절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손절이 바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시죠? 1등주는 차트를 보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차트를 보고 손절가를 잡는다는 사실. 하지만 어때요? 2등주 매매는요, 매매 시 1등주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2등주 매매는, 1등주 매매는요, 돌파할 때 보통 차트를 보고 이제 호가창을 같이 봐요. 돌파 매매할 때 특히요. 이 호가창의 강도와 그런 세기를, 뭉탱이 돈 속도, 호가창의 그런 힘을 보고 느끼고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등주 매매는요, 차트를 보고 의미 있는 저항 돌파할 때. 근데 2등주 매매는요, 차트 잘 안 봐요. 왜냐면 지지 저항이 의미가 없어요. 1등주 같은 경우는 지지 저항이 잘 맞거든요. 유동성도 좋고. 근데 2등주 매매는요, 1등주의 흐름을 보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막 이게 기침하면요, 여기가 재채기 하면 여기는 감기 걸린다.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잽을 한 대 맞아갖고 떨어진다 보면 이건 어퍼컷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2등주 이하는요, 급등할 때도 더 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 그래도 VI 가지 않는 이상 더 탄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등주가 이게 기준이 돼요. 2등주 매매는요. 그래서 지지저항으로 이제 차트로 이제 손절을 잡기보다는요, 뭐 예를 들면 지지선 잡고 떨어지면 손절인데 이거보다 아니에요. 그게 1등주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1등주가 예를 들면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후속으로 2등주를 돌파를 들어갔어요. 맥점에서. 근데 그 돌파 맥점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잘 안 가고 있어요. 근데 1등주 갑자기 매수 잔량이 풀리면 상한가 풀리려고 해. 그러면 이게 급락징조거든요. 지지선 이탈 안 하더라도 바로 던져야 돼요. 밑에서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길어지나? 47분이네. 일단 할게요. 일단 하겠습니다. 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등주 이제 짝꿍 매매 같은 경우는요, 1등주를 기준으로 두고 매매한다는 거, 그것만 일단 익혀두시면 바랍니다. 1등주는 차트와의 지지 저항을 보고 매매로 접근한다면요, 2등주 같은 경우는 1등주의 흐름을 보고 이제 대응한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를요. 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오늘 이제 전일 엑셀 세라피틱스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관련 재료 내면서 1등이라고 판단되고 여기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냈지만, 여기도 보시면 지지저항을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이 검은색이 저항이 되다가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더라고요. 꺼세면 돌파하고 나서 안착되더라고. 그래서 쌍바닥에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할 거라 판단을 하고 봤는데 역시나 재돌파죠. 차트 잘 맞아요. 1등주 당일 주도 섹터 1등주. 그리고 보세요, 오늘 핑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파했죠. 여기도 돌파했고, 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입장이죠. 돌파 이렇게 막 상승하다가요, 여기서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더라고요. 디마크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그래서 이제 3분 봉상에 보시면요, 이 검은색 저항이 똑같아요. 여기랑요, 이 저항이 이제 돌파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지받을 때 올라갈 거다 판단을 하고 제가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겁니다. 차트를. 그럼 역시나 여기 보세요, 잘 맞죠? 여기 지지받고 다시 재고점 돌파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때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1등, 당일 주도 섹터 1등은 지지와 저항이 잘 맞기 때문에 지지 저항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2등주가 그때 K옵션이었잖아요. 어때요? K옵션은 지지 저항은 무슨, 여기서 지지?
이거 못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그쵸? 만약 K옥션을 1등이 확실했던 빙거가 여기서 1등이 확실했는데 이 K옥션을 지지 저항을 보고 접근했으면 맞는 매매인가요? 안 됩니다. 2등주 매매할 때 눌림할 때 지지 저항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당일 1등주 지지 저항 유동성이 풍부한 당일 주도 섹터 1등주로만 지지 저항 매매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결론적으로 당일 주도주 매매 지지저항은요 당일 1등주에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로 지지저항 선긋고 이런 선긋고 매매하는 거는 1등주 한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빈거 사례 보시면요 1등주 디마크 2 라인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디마크 고가 달파 이거는 PL 2 라인이에요. 앞서 영상 다 찍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디마크 고가 돌파 여기 돌파죠. 돌파되고 나서 눌림이죠.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눌렸어요. 근데 다시 이거를 크게 볼까요? 네, 보세요. 다 맞죠? 지지양 돌파되고 눌림. 나중에 하락으로 갈 때도 디마크 고가를 한번 두 번 지지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파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때요? 이건 뭐 디마크 고가고 나발이고 다 뭐 지지양 의미 없죠. 2등주는요. 2등주는 차트 지지양 의미 없어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까지만 끝나면은 이걸 안 올렸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등주가 교체되면요 교체된 1등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1등주가 교체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등이 K옥션으로 교체된 사례예요. 이게 빈거였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빈거고요. 이게 K옥션이고 평소 K옥션이랑 서울옥션이랑 짝짓기로 잘 움직였거든요. 1등, 2등 이렇게 짝짓기로 잘 움직였는데 1등이요. 여기서 보세요. 상한가 가려고 하는 구간이었어요. 이제 여기 돌파하고 나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밀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후속으로 차트가 좋아졌죠. K옥션이. 여기서 지지랑 안 맞다가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돌파되고 나서부터 여기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이게 차트를 더 살리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등주가 교체됐다는 그 기준은요 탄력도로 보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이게 더 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도가요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상한가를 50억대로 여기부터 2배 이상 터졌습니다. 여기 때부터 이해 보이시죠? 여기 때보다 훨씬 더 터졌어요. 상한가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갖다 박아버리더라고요. 강하게. 그럴 때 이거를 찰나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사기가 어려워요. 상한가 갑자기 찰나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이 교체되면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럴 경우는 2등주. 평소에 이게랑 1, 2등이 잘했다고 했죠. STO 관련된 주식이 다 오르긴 했어요. 이것만 떨어졌지. 후에 이제 이거 차트 죽으면서 이거는 좀 반등하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다 급등이 나왔어요. K옥션 이후로 막 급등이 했는데 평소 K옥션과 짝꿍이었던 이 서울옥션이요. 후속 슈팅이 25억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상한가 갈 때요. 여기 급등했거든요.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상한가 갈 때 보통 1등이 이렇게 확 박아버렸잖아요. 상한가. 그럼 2등이 맥점 돌파의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 맥점 돌파의 구간 여기죠. 이 봉이죠. 이 2등이요. 바로 이렇게 급등하더니 바로 갭도 몇 퍼센트 뛰었더라? 여기 보실게요. 갭을 띄우더니 갑자기 한 10% 정도 추가 급등이 했어요. 이럴 때 짝꿍 매매를 하는 거예요. 1등주, 2등주 짝꿍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평소 때 잘 알아요. 그 동조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서, 1등주, 이걸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랬을 거예요. K옥션 상한가, 그럼 서울옥션은? 이렇게 생각해요. 1등주, 짝짓기만 하면서, K옥션은 어디가, K옥션은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옥션이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고 빠르게 포착 준비를 잘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수익을 잘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등주를 매매하는 경우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여기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2등주를 매매하는 경우는요, 여기 상한가 박았어요. 그럼 상한가 갈 때 이게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VI 걸리고 봐서 갭이 얼마 떴어? 3% 뜨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막 한 7% 갭까지 뜨면 여기서 한 10% 정도가 추가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교체된 1등주가 있으면요, 아니 그때 교체되지 않은 걸 갖고 있다 그럼 이건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고 교체된 1등주로 갈아타서 상따 매매를 한다거나 이제 그 기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간단한 기법.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다룰 수 있을 때 다룰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가는데 교체된 1등주를 이제 큰 틀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1등주를 상따를 한다거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 상따하시는 분들 아니면 교체된 1등주는요 보통 더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매수를 못했다. 그럼 바로 2등주 짝꿍 매매를 하는 겁니다. 상한가 갔어.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상한가 갈 때 그 상한가의 예상
체결 물량도 알아야 되고 매수 잔량을 얼마나 바치는지,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매매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먹어볼까? 이걸 버틸 수 있는 기준은 1등의 그런 매수 잔량 흐름이라든지 상한가의 힘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주를 보고 봐야지만이 2등주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등주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요, 차트선 맥점 돌파할 때 돌파로 슈팅 노리고 들어간다. 이것도 10% 정도나 나왔어요. 잘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갭 상승할 때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매수 잔량이 깔리면서 상한가가 강한데? 이렇게 판단되면 이게 추가 급등을 바라고 한 5분 정도 더 가져서 더 추가 급등하는 것들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짝꿍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1등주 상칠 때 확인하고 2등주로 단발성 슈팅 노리고, 그리고 교체대 이렇게 흐름이 죽었잖아요.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이제 흐름이 죽은 것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가는 거죠.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을 이렇게 반등하더라도 이제 차트는 죽었잖아요. 분봉 차트상으로 이게 더 훨씬 살아나는 차트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1등주 상칠 때, 이제 교체대 1등주가 상칠 때 그 후속 짝꿍으로 이렇게 후속 매매를 할 때, 상한가 매매를 할 상한가 짝꿍 매매 하시는 분들은 2등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잖아요. 2등주 매매는 원칙적으로 눌림은 안 하지만 돌파는 이런 경우 할 수 있다. 돌파 슈팅 노리고 1등주 기준으로 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평소 서울 옥션과 짝꿍, 이걸 짝꿍 흐름을 보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려워요. 이걸로 수익 잘 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들만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사실 2등주 매매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 수익을 크게 잘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랑 다 뭐 차트 띄워놓고 호가창 띄워놓고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다 같이 보려면은 실시간 1등주 흐름을 기준으로 이 종목 교체된 1등을 기준으로 같이 보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매수 잔량이 얼마 있는지, 안착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2등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업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업 매매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했지만, 진짜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어떤 이제 짝꿍 매매 하신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분이 진짜 세세한 그런 짝꿍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짝꿍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1시간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고수들의 전상 매매. 이 전상 매매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요, 전일 상한가 간 종목,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일 상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년차 트레이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요, 고수들의 타점만 봐도 그분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다 알거든요. 어떤 성향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는지 다 압니다. 제가 그 언급은 안 드렸어요. 여기다 언급드리면 다 알만한 분들 제가 다 언급하고 싶었는데 언급은 안 드렸는데, 이거 있잖아요. 전상 매매.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2명을 진짜 유튜브에서는 한 3명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2명을 되게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5명 정도가 전상 매매를 하시더라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전일 상한가 간 종목.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매매는 다 똑같아요. 수익 잘 나는 사람들 매매.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갭상승할 때 접근 안 합니다. 이 상한가 매매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매도하고 싶은 욕구로 매도 차익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이걸 해야겠다. 화천기계를 하나 대야겠네요.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보세요. 화천기계 전이 상한가 갔어요. 오전장 10시 이전에 가면 갭이 크게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한가 매매 하신 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10시 이전에 상한가 가죠. 10시 이전에 상한가 가면요, 갭은 10% 이상 뜨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착되면요. 상한가 안 풀리고 안착되면. 그럼 여기에 얼마 떴어요? 18%지 갭. 그러면 이렇게 갭이 높게 뜨면요, 이거 누가 접근해? 당연히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 갭 상승 10% 이상 나오면 거의 대부분 급락이에요. 2연상 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15%도 안 돼요. 1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 매도 물량이 막 나오거든요. 쏟아지거든요. 전이 살다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 근데 이런 한 5%에서 10% 갭 정도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요, 보통 전상 매매 하시는 분들, 이거는 18% 떠서 안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요, 전일 상한가 부근에서 한번 이렇게 눌림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건 너무 높아서 안 했겠지만, 물론 이것도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죠. 그쵸? 뭐 여기서 한번 뜨네. 근데 이렇게까지 전일 상한가 간 그런 구간에서 이게 눌림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상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가갭 상한가 가고 다음날 10% 이상 안 떴을 때,
특히 갭이 낮을 때, 한 3, 4% 떴을 때. 방금 스트레이트 비로했죠? 그럼 이거 뭐냐면, 이게 상한가 같죠? 그러면 이렇게 전상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시가 돌파 잘 안 하고요. 한번 이렇게 좀 크게 슈팅이 안 주고 좀 밀렸을 때요. 이런 데서 이제 매매를 한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도 재료가 엄청 좋은지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시장 뭐 주도주는 아닙니다. 약폭 역배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전상 매매 아닐 거지만 굳이 이걸로 따지자면요. 전상한가 매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상한가 종목 매매는요. 이런 데서 한번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갭상승하고 나서 좀 눌리고 나서 이렇게 전일상한가 부분 닿았을 때 매매해서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상 매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매매를 해요. 이 급등할 때 안 갑니다. 이렇게 전상 매매하시는 분들 보통 다시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죠.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다시 슈팅 준척하면서 급락해요. 양음양 패턴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양음양 패턴이 이거거든요. 양봉 나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양봉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음봉으로 도지 캔들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 나오고, 이게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있잖아요. 상한가 다음 날은 이렇게 음봉 도지가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고 다음에 가더라도 다음날 가요. 다음날 간단 말이에요. 여기 도지 나오고 다음날 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이렇게 오전장 고가 돌파하면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오전장 고가 돌파 매매도 안 합니다. 전상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전상 매매 하시는 분들 진짜 다 이것만 하더라고. 이걸로 수익 내시더라고.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갭이 크게 안 떴을 때, 5% 이하로 떴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재료는 센데, 재료는 좋고, 그런데, 그리고 또, 상한가를 이렇게 보낸 그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팔려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따라오고, 물량 넘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전상 매매는 여기서 이런 데서 접근하고, 이렇게 돌파할 때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 이렇게 눌림, 지지와 저항 보고 이렇게 눌림 안 해요. 이것도 눌림 안 합니다. 전상 매매 하는 사람들 잘. 왜냐면 이건 당연히 올랐지만 이렇게 가는 거 더 나거든요. 예, 맞아.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세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위 매매 사례 이걸로 보여드렸는데, 다음날 눌림 노림 매매, 전상 매매, 이제 전일 상한가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상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건 눌리 타점 있잖아요. 보통은 상한가 부근 첫 조정 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좋은 종목, 옛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막 많잖아요. 그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갭상승하고 슈팅 주고 한번 밀릴 때 이렇게 한번 눌림하고 다시 오전장 고가 돌파하러 갈 때 던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갈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급락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상한가 다음날 도지 캔들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급락하고 올라가고 급락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지형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매매 안 합니다. 이렇게 눌림 매매 안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항이 돌파되고 눌림이 된다. 이런 지지저항 매매를요, 전상 매매에서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잘. 이거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면은 전상 매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흥구석유 사례를 들었잖아요. 흥구석유 보시면은요, 여기서 오늘 전고점이 돌파가 나왔거든요. 흥구석유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흥구석유가 이렇게 일봉상 이거 눌림 보시면 이게 추세적으로 흥구석유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항상 지지받는 구간에서 지지받고 큰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은요. 여기도 보시면 일봉상요. 오늘 고가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단순히 흥구석유만, 흥구석유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지수를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보세요. 오전장 고가 돌파봉이 나왔죠. 여기요. 여기 고가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25억,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오다가 25억 정도 나오고요. 한 37억, 그 다음에 한 74억, 뭐 66억, 막 이렇게 크게 그 금액이 나오고, 마지막에 슈팅 줄 때 한 95억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돌파봉 매매할 땐 7% 정도까지 한 3, 4% 던졌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이거 양봉, 돌파 양봉 시가를 잡는 거예요. 손절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했지? 이거는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등주긴 해요. 1등주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해지 종목이거든요. 이게 해지라는 게 뭐냐면요,
지수가 상승할 때 떨어지고 지수가 하락할 때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해지라고 해요. 지수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코데즈 컴바인이 약간 그런 요즘에 그런 해지? 이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잠깐 보냐면 이 코데즈 컴바인이 그 대표적인 그런 요즘 해지 그런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세요.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흥구석유가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코데즈 컴바인보다는 흥구석유로 봤는데 해지 1등을요. 여기 보시면은 지수가 제 지수 타치 옆에 딱 항상 켜두고 보는데요. 이 지수가요. 이렇게 쌍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는데 이 저항대 막혔어요. 또 61선이 있거든요. 지수 차트는 정직해 갖고 좀 차트가 잘 맞아요. 여기서 다 일봉상 이제 저항 맞고 밀리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거 보세요. 코스피랑 코스닥인데 이게 지수가 갭상승하고 출발하다가 여기서 지지 잘 받다가 여기서 급락하더라고요. 여기서 급락하더라고. 이가 지수가 급락하면서요. 갑자기 흥구석유부터 시작해갖고 해지 관련 지수들이 막 꿈틀거리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흥구석유가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봤죠? 50억 막 70억, 90억개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로 1등주를 공략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1등주를 보고 공략했지만 차트도 이제 돌파봉에서 공략했지만요. 이 지수의 흐름을 좀 본 거예요. 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고 이게 지수 전저점 이탈했으니까 해지 주식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돈이 좀 쏠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서 총 대장주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본 겁니다. 총 대장주 거래대금 탄력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흥구석유를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1등주 돌파봉 매매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돌파봉 매매. 이제 오전장에 특히 나오는 아까 센즈랩 봤죠? 그리고 삔 거 봤죠? 그냥 한번 제대로 타점 잡으면 50% 그냥 나오거든요. 그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1등주 매매할 때는 손익비를 진짜 손절은 짧아요. 올라가 종목은요 많이 안 밀리고 올라가요. 아침에 특히. 그래서 손절은 짧고 이익은 길게라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요 1등주로만 해야 돼요. 1등주로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흥구석유. 이거는 한번 제대로 잡으면요 3%가 뭐야 5% 7%도 막 수익이 나오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제가 이런 1등주 돌파 맥전 접근 시 이제 손절은 짧은데 이건 크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매매 특성상요 개인적인 거지만 돌파 매매는 한 번에 좀 이렇게 비교적 얘가 1,000만 원 살라고 하면요 한 두 번 나눠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상승할 때 불타기로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간 너무 많이 나서 한 번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좀 눌리면요 여러 개로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하는데 구간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요 매매를 한다면 돌파는 어떤 딱 지지 선 라인의 개념이에요. 이건 영역이 개념이고 라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한 방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간으로 조금씩 나눠서 사야지 심리적으로 버티고 반등 올 때 수익을 실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매수 바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매수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손절가로 바로 맞추고 그리고 손절은 제한시키고 익절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1등주 매매거든요. 그 중에 오전장 1등주 돌파 매매. 이건 종목 선정 노하우. 이거는 나름대로의 제 기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 노하우가 정확하게 다 기준이 있겠죠. 자기만의. 저 자신만의. 그거만 설명하려면 한 5시간이 걸릴 거고. 이전 강의에서도 몇 개 언급은 했지만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1등주 돌파본 매매가 당일 수익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1등주 눌림도 괜찮은데 한 방에 못 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구석유는요 역시 오후장 양지수 이탈할 때, 양지수 이탈할 때 이거를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두고 해지 테마 강세, 꿈틀꿈틀이고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그 중에 맥점까지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포착을 해갖고 매매한 사례. 오후장 매매 잘 안 하는데 설명 겸 한번 매매를 해봤는데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매매, 할 매매. 특히 하지 말아야 뉴스 매매에서 눌림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주도주 매매에서 2등주 그 및 후속주들을 매매할 때 돌파 슈팅으로만 매매하고 눌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상 매매에서 눌림할 때 전일 상한가 그 부분에 첫 눌림 올 때 한번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돌파든 그 다음 돌파되고 눌림이든 이런 거 잘 안 한다. 왜냐면 연속 상한가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보통 상한가 간 후 다음날은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통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례별로 하지 말아야 될 좋은 매매와 하지 말아야 될 안 좋은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이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들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용 좋았다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제작에 힘써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